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0분 4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 해부해보는 시간이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어떤 인물을 한번 알아볼까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정말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스티븐 비건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닭 한 마리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닭 한 마리 식당에 간다고 해서 자꾸 기사가 나오는데 네. 그걸 계속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해야 될까 좀 의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좀 창피하지 않을까요? 뭘 먹을 때마다 이렇게 신문에 사진 나오니까. 찍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죠. 네. 저 같으면 좀 창피할 것 같은데. 닭 한 마리라는 음식의 느낌이 좀 서구에서 소울푸드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치킨 수프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 음식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뭐 우리도 외국에 나갔는데 이제 뭐 소울푸드가 있으면 기분이 뭐 좋기야 하겠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인상이 좀 푸근한 그런 느낌도 있어서 여러모로 좀 묘한 느낌이 드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역임했던 사람 중에는 또 가장 존재감이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뭐 차관보나 부차관보급으로 이제 보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겸임을 합니다. 다른 나라는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차관급이나 차관보급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차관급이고 미국은 그것보다 이제 한 단계 낮은 급이들 나오는데 이 스티븐 비건 대표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또 여러 중요한 경력들을 이제 거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무부 내에서 이제 차관보급 이상의 위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이 전직이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의 부회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 출신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좀 본질적으로 외교 전문가의 성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븐 비건은 미시간대 정치학과에서 이제 러시아어를 전공했다고 하고요. 대학 졸업 이후에 미의회 외교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외교 관련 민간 싱크탱크 등에서 이제 일을 쭉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조지 부시 1기 행정부 때인 2001년에 백악관 NSC에서 당시에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을 보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4년경에 이제 포드에 입사를 하게 됐고 이후에 이제 한 14년 정도 여기서 이제 국제 대정부 담당 부회장을 맡아온 건데요. 2008년 대선 때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사라 페일린의 외교정책 담당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게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NSC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충돌하면서 경질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력한 후임으로 이제 거론됐을 정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거물급이다 뭐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스티븐 비건 대신에 이제 존 볼턴 지금 이제 NSC 보좌관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븐 비건은 과거에 이제 제네바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맡기도 했는데 그렇게 보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체제의 국무부에서 대북정책 특별대표 직책을 맡게 된 것도 이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제네바 합의가 어떤 건지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4년에 이제 북핵 위기 때 북한과 미국이 이제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합의를 한 내용인데요.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동결 대가로 경수로 2기를 지원을 하고 대체 에너지로 연간 중유연 50만 톤을 제공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또 완전 복귀하고 모든 핵시설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허용하는 이런 안을 이제 받아들인 건데요. 또 이제 아울러서 핵 활동 전면 동결과 기존 핵시설의 궁극적 해체 이것도 이제 약속을 한 이런 합의인 것이죠. 네. 이와 더불어서 양국은 서로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이행 및 남북 대화 재개 등에도 이제 합의를 한 이런 역사적인 합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경수로 건설이 이제 지연이 되는 상황들이 이어졌고 또 유가 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중유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북한이 그때마다 여러 차례 핵동결 파기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2001년에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9.11 테러 이후에 이제 북한을 악의 축 국가 중에 하나로 이제 지목을 하는 일이 일어났죠. 네. 이후에 북한은 바로 이제 그 흑연 감소로 재가동을 선언을 하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때 제네바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뭐 휴지 조각이 된 그런 합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해주신 제네바 합의를 스티븐 비건이 당시에 이행여부 관리 감독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진행됐었던 북미 간의 대화 계속해서 지켜봤을 거고요. 하노이 회담 역시 굉장히 기대를 가졌을 텐데 결국 좀 성과가 좋지 않게 끝났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제네바 합의로부터 이어져온 쭉 이제 그 북미 간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내용들이 제네바 합의의 큰 틀에서 사실 크게 이렇게 뭐 변화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내용들이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뭐 기대를 가져볼 만 했는데 2018년 6월 달에 이제 싱가포르 회담의 경우에는 뭐 북미가 다시 이제 북핵 관련 합의를 해 나가는 이런 차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이런 합의였습니다. 네. 반면 이제 올해 하노이 회담은 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결렬이 됐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충격을 받는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요. 이 하노이 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하고 실무 협상을 진행한 당사자가 이 스티븐 비건이기 때문에 좀 본인도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때 이제 북한 주요 지역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거의 암기할 정도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최고위급 라인에서 내려진 이런 협상 결렬 결정을 뭐 스티븐 비건이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또 당시 카운터파트였던 김혁철 북한 국무위 대미 특별대표의 경우에는 뭐 처형설까지 제기된 바 있었는데 우리 정보기관은 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스티븐 비건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다시 지금 북미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해진 상황이고, 그리고 협상 내용도 보면 뭐랄까요?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뭔가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는데 계속 좀 복잡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북한이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제 제재 완화는 사실상 뭐 불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안전 보장으로 요구를 바꾸겠다 이런 네. 신호를 보내면서 이제 협상이 좀 복잡해진 상황이 있는데요. 제재 완화를 해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건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미국이 이 논의를 주도하면 사실 제재 완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 보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중국, 일본의 어떤 안보 문제 이런 것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이제 자기 이익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돼서 더 복잡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제재 완화와 관련된 요구의 경우에는 우리도 이제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일부러 대체하는 이런 좀 중재안을 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인데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주도할 수 있는 논의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로서도 이렇게 되면 좀 중재자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스티븐 비건 교체설도 계속 나오기도 했어요. 이 스티븐 비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존 헌치먼 현 주로 미국 대사가 10월 초에는 이제 그 상원의원 출마를 위해서 물러나기로 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 후임으로 스티븐 비건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미국 언론을 통해서 최근까지 계속 나온 바 있었습니다. 네. 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대북 실무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점이 이제 같이 거론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유라면 이제 협상 과정에서 어떤 그 실무 담당을 교체하는 게 되기 때문에 북미 대화에 이 인사가 어떤 악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하지만 지난번 방한 일정 때 스티븐 비건은 뭐 자신은 러시아 대사 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내는 임무에 충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뭐 이 러시아 대사설은 뭐 없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최근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의 한 이틀 전, 그러니까 정말 가장 최근 보도 내용인데 미국 국무부 넘버 2죠. 부장관설도 요즘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앞서의 존 헌치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그만둘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존 설리번 현 국무부 부장관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될 확률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존 설리번 부장관이 주로 미국 대사가 되는 거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답하면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스티븐 비건이 그러면 존 설리번 부장관의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미국 정가에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예. 이 보도 내용에는 이 스티븐 비건이 주변 사람들에게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직을 뭐 이 보람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고충을 토로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런 국무부 부장관설도 솔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어떤 어떤 진심이 뭐냐, 어떤 의도이냐, 네. 이걸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티븐 비건은 나름대로 이제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어떤 고위직의 인사이동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름이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래서 둘째는 스티븐 비건이 실제로 북미 실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좀 염증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더라도 북미 실무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실무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북한이 방사포, 미사일 발사체 이런 것들을 계속 발사를 하면서 갈등 분위기가 다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또 이런 부분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북한이 입장을 바꿔서 미국과 협상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쪽에서는 또 어떤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이제 북미 협상을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미국을 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요구 조건을 뭔가 수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핵 포기가 현실화됐을 때의 충격을 좀 줄여보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북미 협상에 따라서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 핵은 우리가 포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엄청난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이런 논리로 내부의 강경파들을 좀 안심시키려는 용도 아니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부의 반발도 잠재울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협상을 빨리 하자라고 좀 압박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 두 가지의 의도로 지금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티븐 비건, 그러면 다시 이 인물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미국에서 정치인들 이야기를 할 때 강경파, 온건파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럼 스티븐 비건은 어느 쪽에 속하나요? 일단 존 볼턴 NSC 보좌관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강경파적인 입장이 돼서 북한으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이런 그렇죠. 사례들이 쭉 있었는데요. 네. 스티븐 비건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온건한 발언으로 좀 북한의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맡아와서 온건파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스티븐 비건이 교체가 되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북한과의 협상을 맡게 될지는 알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죠. 예. 만약에 좀 강경파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북한 입장에서 더 어려운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티븐 비건 교체설이 계속 나오는 것은 북한이 시간을 끌 경우에는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미국의 어떤 북한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북미 간의 협상 타결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스티븐 비건의 거취 문제와는 별개로 다음 달 초가 되면 이 북미 실무 협상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만 그런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호응하고 여기에 답을 주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쨌든 북미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야 어떤 좀 이 속도가 붙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네. 근데 일본 수출 규제 강화하고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국면이라는 점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 일본 문제 때문에 미국을 향한 외교적 지렛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북한 문제까지도 좀 어려운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모로 외교적 묘수를 좀 고안해내야 되는 상황이니만큼 우리 외교 라인들이 좀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